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가격 인상에 이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사용 축소를 유도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LPG 가스렌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과 LPG 수입을 동시에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국영전력공사 사장은 부표에서 가정용 LPG를 이용한 가스렌지를 인덕션과 같은 전열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우선적으로 전력 사정이 안정적인 도시에 1,53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한국의 도시가스처럼 가스회사와 가스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마다 가스통을 구비해 LPG를 충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PG도 휘발유처럼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 3kg 용량의 작은 가스통은 한 번 충전하는데 12,750루피아가 됩니다. 이는 시장가에 반값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LPG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용 LPG 연료 보조금 예산은 134조 8천억 루피아로 전체 에너지 보조금의 26.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부담이 크다 보니 예산 절감과 LPG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해 전열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PLN 사장은 추진 중인 1,530만 가구의 전열기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5년간 85조 6천억 루피아의 국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LN이 전기를 보급하는 모든 가정이 전열기로 교체하면 LPG 수입을 연 44조 루피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LPG 수입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는 전열기로 교체하고 천연가스 인프라를 강화하며 디메틸에테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DME는 석탄을 열분해해 추출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분진 발생이 적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차량을 배터리 기반 EV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대통령 지시 2022년 제7호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대통령 지시는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4가지 특별명령을 추가로 지시하였습니다. 첫째, 경찰청은 모든 순찰차를 배정할 때 전기자동차를 우선순위로 지정할 것과 둘째, 경찰청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당하고 관련 규정을 준비할 것. 셋째, 경찰연구개발센터는 경찰청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사양을 종합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연료자동차를 줄여나갈 것. 넷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때 필요한 차량 번호 증명서, 자동차 번호 및 소유권 창구를 우선순위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장 외의 지방정부들에게도 전기자동차의 우선순위를 지시하며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 및 예산을 할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각 지역의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법률 조항에 따라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어 우선순위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각 지역에 속한 기업체들이 다양한 유형의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동 오토바이와 버스 등 89만 2천 대의 전동차를 정부기관용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6조 루피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수입 대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을 지시하였으며 정부는 첫 번째 목표로 국내 대두 생산량을 연간 1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1년 중앙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두 수입량은 연간 250만 톤에 달하며 이 수치는 2020년보다 3만 톤이 늘어난 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215만 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며 그 뒤를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입산 대두의 100%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며 240만 톤을 재배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두 재배량을 크게 늘릴 경우 대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의 하한가를 정해 킬로그램당 말루피아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 조절을 할 것이니 농민들은 가격의 폭락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경제조정부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대두 종자의 경우 DMO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DMO로 사용할 경우 1헥타르당 생산량이 현재 평균 2톤에서 4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대두 재배 면적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예산은 4천억 루피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15만 헥타르를 늘리고 내년에는 2배에 가까운 30만 헥타르로 늘리며 2024년까지 지금의 4배에 달하는 60만 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DMO 종자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일종으로 제초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대두를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데이터 보호 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잘못 취급하여 유출될 경우 벌금과 최대 6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개인정보 배포 또는 수집에 관한 법을 처리할 대통령 직속기구를 구성할 권한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의 최대 벌금형은 기업의 연간 수익 2%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최대 2년간의 조정기간을 포함시켰지만 해당 단계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정 방법을 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통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조한 경우 최대 6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인도네시아 개인정보 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취급자의 큰 의무 중 하나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데이터 보호 법안의 골자는 유럽연합의 법안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를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탄소 배출 저감의 모범 기업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는 중국 에너지 기업 거디엔공스와 REC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EC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행되는 증서입니다. 이를 구매하면 친환경 전기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디엔공스는 인도네시아 내 3개의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데 50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일련의 전력 관련 프로젝트를 펼치는 등 동남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는 청정 전력 이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REC 계약을 통해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해도 그에 따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ESG 분야에서는 대외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며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KG 태광의 인도네시아 법인 TKG 태광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스라겐주 타논 보나국 마을에 신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TKG 태광 인도네시아 측은 계약직 없이 35,000명의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태광 인도네시아 투자자 대표는 현지 기자들에게 대다수 공장이나 다른 업체와 달리 태광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3개월의 수습교육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지역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시작으로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내년 급여가 인상되고 휴일수당 초과근무 등 법에 정해진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40헥타르의 면적에 3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2025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사원들을 위한 지역시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KG 태광 인도네시아 법인이 현재 짓고 있는 스라겐 공장은 서부자바 수방공장과 서부자바 찔레본 공장에 이은 세 번째 공장으로 앞선 2개의 공장을 확장한 것입니다. 수방 1공장의 지원을 주업무로 하게 되며 TKG 태광이 나이키 단일 거래처로 신발을 제조해왔던 만큼 새로 짓게 되는 공장의 생산 물량도 전량 나이키에 납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TKG 태광은 태광 실업이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1980년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름을 TKG 태광이라 변경하였으며 TKG 태광은 TKG 태광그룹의 모체로 신발 제조작의 발생산 방식으로 생산량 전량을 나이키에 납품하고 있으며 나이키 전체 물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 직원 1000명의 구글 공장 직원들을 합하면 총 7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기준 2조 3천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8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심의 수출용 불고기 볶음 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불고기 볶음 누들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농심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고기 볶음 누들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 감독은 30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서 노란색 양복과 나비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광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신 감독이 포스팅한 지 하루 만에 좋아요 11만 6,190개를 달성했으며 개그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광고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농심은 지난해 4월부터 한라 인증을 받으며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 감독은 2020년부터 3년째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스즈키컵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비록 우승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약체로 분류되던 인도네시아의 체질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이 눈앞의 성적과 밝은 미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